이번 시간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두 번째 시간 변수와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서드란 말이 좀 생소하죠? 네, 함수와 비슷한 거죠. 약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클래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즉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객체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고 또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그때 변수라는 거 이용하고요. 그리고 객체가 어떤 기능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은 메서드라는 걸 통해서 제공합니다. 메서드는 파이썬의 함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생김새는 함수하고 똑같지만은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을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함수라고 불러도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자, 그러면은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클래스에 변수, 메소드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서 어떻게 객체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하고 또 고유한 기능을 갖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켜 놨죠. 먼저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해보죠. person이라는 클래스의 name은 여기동. 보통 우리가 파이썬에서 변수 정의하듯이 변수 이름 그리고 equal 값을 표기하면 돼요. 다만 클래스 안에 작성한 코드니까 들으시게만 되어 있으면 되겠죠. 젠더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클래스 정의하고요. 객체 만드는 것은 p1은 person에서 객체 만들었습니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점을 이용해요. 파이썬에서 점은 참조 연산자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자, p1.name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뜨죠. 프린트문으로 직접 출력하지 않아도 출력이 되니까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슬라이드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잖아요.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면은 커널에 메모리에는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클래스 영역에 name이라는 변수, 그 다음에 gender라는 변수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객체를 만들면은 이 p1이라는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객체의 name과 gender는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속받게 돼요. 가져간다는 거죠.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name과 gender를 p1이라는 객체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객체의 멤버를 추가하고 그 객체의 멤버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클래스에 변수를 추가하고 객체를 통해서 그 변수의 값을 참조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클래스에 뭐를 추가했냐면은 이렇게 함수를 추가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는 클래스에 추가했으니까 메서드예요 라고 하는데 메서드든 함수든 굳이 구분해서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메서드를 정의했는데 객체 만들고 함수 호출했어요. 이거 똑같이 작성해보죠. 자, 여기다가 클래스를 다시 정의해볼게요. 기존의 클래스를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 홍길동 남자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 아래다가 제가 define print info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메서드죠. 그리고 print 여기다가 person 객체입니다 라고 메서드 정의하고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p1 객체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만듭니다. 객체 만들었고 변수는 점찍게 소출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print info라는
함수를 점 찍어서 호출하려고 해요. 참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메서드는 에러가 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그림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위쪽 그림 보겠습니다. 위쪽 그림 볼게요. 위쪽 그림에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person 타입으로 만든 p1이라는 객체가 있죠. person 클래스의 멤버는 name, 그 다음 gender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죠. 변수고, 그 다음에 print info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메서드가 있는데, print info는 define이라는 키워드로 만들었잖아요. 그 메서드, 즉 함수라는 거죠. 근데 함수가 실행할 코드 영역이 따로 있어요. 요렇게 함수가 실행할 코드 영역이 따로 있는데, 이 print info라는 함수, 즉 메서드를 실행시키려고 할 때는 코드 영역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이쪽에 보면은 P1 객체에서 name, gender가 있는데, P1 객체는 person이 가지고 있는 name과 gender를 그대로 상속받고요. 마찬가지로 print info도 person에 있는 걸 그대로 상속받아요. 그런데 P1 객체의 print info가 실행해야 될 코드는 어디 있냐면요,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럴 경우 봐봐요. p1.name 하면은 당연히 person 객체의 name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person.name 해서 호출해도 되겠죠. person.name 하면은 당연히 person 클래스의 name이라는 변수 값이 참조돼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 보죠. 아래쪽 코드는 p1 객체와 person 클래스를 가지고 변수를 참조한 게 아니고요, print info라는 메서드를 참조했어요. 근데 print info는 p1에도 있고 그 다음에 person에도 있는데, 함수가 실행할 코드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p1 객체에 있는 print info라는 변수는 실제로 코드 자체도 P1 객체에 있는 건 아니고, 얘가 실행해야 될 코드는 person이란 클래스의 코드 영역을 가져다가 참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P1의 print info 호출했을 때와 person의 print info 호출했을 때는 둘 다 똑같은 코드 영역에 있는 것이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 print info라는 영역 안에서 name이나 gender를 참조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p1.print info로 실행시킬 때 name과 gender는 당연히 p1 객체의 name과 gender여야 할 거고요. person 클래스의 print info를 실행시켰을 때 그 안에서의 name과 gender는 당연히 자기 자신 클래스의 name과 gender를 참조해서 실행돼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현재 이 상태로라면요, P1의 print info 호출했을 때, 그 다음에 person의 print info를 호출했을 때 어떤 영역에 있는 name과 gender가 참조돼야 되는지가 전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 안에다가 함수를 정의한다면은, 메서드죠. 메서드를 정의한다면은 그 메서드의 첫 번째 인수로 객체의 멤버를 참조하는지 아니면 클래스의 멤버를 참조하는지 구분할 수 있도록 뭔가 넣어줘라 이거예요. 객체를 이용해 참조할 수 있는 메서드일 경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불러요. 인스턴스는 객체를 총칭해서 부른다고 했잖아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객체를 만들어서 참조하는 메서드인데, 그 메서드는 첫 번째 인자가 셀프여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꼭 셀프라는 단어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단어로 쓰셔도 되는데 셀프라고 많이 쓰죠.
자바라는 언어에서는 this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파이썬에선 그런 키워드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셀프라고 쓰거나 아니면 현재 자기 자신 객체예요 라는 어떤 단어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인자가 셀프니까 두 번째 인자는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셀프 인자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여기서 변수나 아니면 메서드 등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래야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객체를 이용해서 호출했을 때와 클래스를 이용해서 호출했을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셀프라고만 넣고 그냥 바로 프린트문에서는 셀프를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만 출력을 했어요. 실제 앞에서 작성한 코드를 좀 수정하고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퍼슨 클래스를 다시 복사해 와서 붙여넣죠. 여기에 프린트 인포에 첫 번째 인자로 뭘 집어넣어줘요? 셀프를 집어넣어줘요. s라고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셀프를 넣었죠. 셀프를 넣고 클래스 정의한 다음에 p1은 person 객체 만들고 나서 p1. print info 함수가 정의되어 있을 때 여기 셀프 넣었다고 함수 호출할 때 뭘 넣어라던 이건 아니에요. 셀프는 클래스 안에 메서드를 정의할 때 이 메서드가 인스턴스 메서드일 경우 첫 번째 인자로 표시만 해주고요. 실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실행을 시키면은 그땐 실행이 되죠. 앞에서 에러가 났지만 이제 잘 되는 거죠. 여기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인스턴스 메서드의 첫 번째 인자는 뭐라? 셀프다 라는 거죠. 인스턴스 메서드의 첫 번째 인자는 셀프여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아까 그 그림을 수정한 겁니다. 이번에는요 이거예요. p1의 프린트 인포와 person의 프린트 인포를 실행시켰을 때 좀 차이가 있죠. p1의 프린트 인포는 인자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고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린트 인포 실행시킬 때는 이 뒤에 뭔가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뭔가 실행시킬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person 클래스 안에 메서드를 정의할 때 첫 번째 인주를 셀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1의 프린트 인포를 실행시키면은 이 프린트 인포가 실행될 때 셀프 자리에 그 현재 객체가 전달이 돼요. 현재 객체가 이렇게 셀프 자리에 전달이 되면은 이 객체는 뭐예요? p1 객체죠? p1 객체의 네임과 젠더를 참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person 클래스를 통해서 프린트 인포를 실행시키려면요 어떤 객체의 멤버를 참조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인수로 객체 이름을 전달해 주면 된다는 거죠. p1. 프린트 인포 실행시킨 결과는요 어떻게도 작성할 수 있냐면은 자 person 프린트 인포하고 여기다가 p1이라고 넣어줘도 돼요. 그럼 똑같이 실행이 되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셀프라는 거를 인스턴스 메서드 첫 번째 인수에 넣었어요. 그 이유는 멤버에 참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p1 객체를 만든 다음에 멤버를 참조하게 하려고 클래스 선언부에 name, gender라는 걸 사용했어요. person이라는 클래스 코드를 수정해보죠. 이거를 수정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냐면요 여기다가 person 객체입니다 자리에 누구님은 남성입니다 여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도록 포맷 문자열을 지정할 거예요. 포맷 문자열 지정할 때 name, gender 이렇게 하죠. 이렇게 실행시키고 p1은 person 그 다음에 p1.print underbar info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를 참조하려고 여기다가 name, gender를 표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메소드 실행시키면요 에러가 발생하죠. 뭐라고 하냐면요 네임이란 이름의 변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아까 p1.printInfo 실행시켰을 때는 p1은 객체잖아요. 그때 name이나 gender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p1은 person에 있는 걸 상속받은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인스턴스 메서드를 통해서 객체가 가진 멤버를 참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요 셀프를 인스턴스 메서드의 인자로 정의해서 자기 자신 객체 멤버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까 메서드의 첫 번째 인수를 셀프 집어넣었죠. 셀프 대신에 다른 거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죠 핵심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를 참조하기 위해서 그냥 변수 명만 쓰는 게 아니고 셀프 점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현재 객체가 가지고 있는 name과 현재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젠더를 출력해 주세요 이런 말이죠. 요거 코드를 작성해 보죠.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코드로 좀 수정하죠. 자 여기에 name과 젠더가 있는 자리에 뭐라고 적어요? self.name 그 다음에 self.gender 이렇게 적고 다시 p1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p1.printInfo 하면 이제 홍길동님은 남자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그림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p1.name 하면은 p1 객체의 네임이 참조될 거고 person.name 하면은 person의 네임이 참조가 될 거예요. 그리고 p1.printinfo 했을 때 그 다음에 person.printinfo에 p1이라고 했을 때 printinfo 안에서 name과 gender를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인수로 셀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p1이면은 이 안에서 name과 gender를 참조하면 당연히 person 객체인 p1의 name과 gender를 찾아가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은 클래스 안에 넣는 메서드들 중에서 객체를 정의해서 참조하는 인스턴스 메서드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인수가 반드시 셀프여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파이썬은요 클래스 객체하고 인스턴스 객체의 네임스페이스 즉 이름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객체 그리고 인스턴스 객체의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다는 뜻인데요. 동적으로 인스턴스 멤버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해요. 보통 다른 언어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다면은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에만 값을 할당하는데 파이썬은 코드가 실행되면서 객체의 변수들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클래스의 객체를 저장하는 공간과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객체를 저장하는 공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PPT대로 한번 만들어 보죠. 아까 p1이라는 객체 만들었잖아요. p1.printInfo 하면은 홍길동님은 남자입니다 라고 출력됐어요. 근데 p1은 person이 가지고 있는 멤버를 그대로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p1.printInfo 하면은 현재 지금은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name과 gender의 값이 출력이 되죠. 여기서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p2는 person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2.printInfo 실행시키면은 여기도 홍길동님은 남자입니다 라고 되죠. 그런데 p1.name은 허진경 이렇게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p1.person이라 클래스에 없었던 변수
닉네임은 나 잡아봐라고 이렇게 없었던 변수에 어떤 값을 할당하는 거죠. 이게 가능해요. 파이썬은 동적으로 변수를 추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렇게 하고 p1.print info 하면요, 자, 제 이름이 출력이 되죠. 물론 아직은 닉네임은 출력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애초에 print info에는 닉네임이라는 변수를 참조할 수 있도록 코드가 없거든요. 자, 이거는요, 메모리 구조를 보면, 즉 네임스페이스를 보면은 요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p1에 print info 실행시키면요, p1 객체는 person을 상속받으니까 person의 name과 gender가 출력이 돼요. p2.print info 하면은 p2도 person 타입의 객체잖아요. 그래서 person이 가지고 있는 name과 gender를 상속받아서 출력이 되죠. 자, 그런데 p1 하고 name의 새로운 값, 그 다음에 닉네임의 새로운 값, 닉네임은 변수 자체를 추가했죠. 이렇게 하면은 p1.name 했을 때 p1이 person의 name 값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p1 객체 네임스페이스 안에 새로운 name이라는 변수가 추가되고 값이 할당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없는 변수도 새로 만들어지고 값이 할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p1.print.info 하면은 print.info 함수 안에서는 self.name 했기 때문에 p1이 가지고 있는 name 변수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요거는요, 클래스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라는 건데, 자바 언어를 배웠다면은 스태틱 메소드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좀 생소하죠. 뭐냐면요,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하기 위해서 정의하는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으로 참조를 하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의하는 메소드. 이따가 텍스트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 클래스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는요, 객체를 만들고 메소드를 실행시켜도 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 점 하고 바로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클래스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는요, 메소드 정의 부분에 골뱅이 하고 클래스 메소드, 골뱅이 스태틱 메소드라고 정의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노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아노테이션. 이 아노테이션 클래스 메소드, 그다음 아노테이션 스태틱 메소드를 통해서 이건 클래스 메소드예요, 이건 스태틱 메소드예요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클래스 메소드 경우에는요, 첫 번째 인수가 CLS여야 합니다.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클래스 객체가 전달되니까 클래스라고 적으면 좋겠지만은 클래스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보통 클래스 대신에 CLS 아니면 클래스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해요. 클래스 메서드의 첫 번째 인수는 클래스여야 된다 고요. 스태틱 메서드는 아무것도 안 집어넣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 건 아니고 뭐 셀프나 CLS 같은 제약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클래스 메서드에 CLS 적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이걸 통해서 클래스의 속성을 참조하려고 CLS라고 넣어주는 거고요. 스태틱 메서드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참조하려면은 클래스 이름 점 찍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보통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를 참조하는 용도로 많이 쓰진 않고요. 그냥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도 참조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즉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도 참조하지 않고 그냥 그만의 어떤 기능을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 스태틱 메서드를 정의해서 써요. 요거 한번 만들어서 코딩해보죠. person이라는 클래스 그대로 복사해 와서 정의해보죠. 클래스 메서드, 그 다음에 define, 전 두 언더바라는 함수를 할게요. CLS, CLAGG라고 써도 돼요. 근데 CLASS라고 쓰면 안 되겠죠? CLS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print 이름
성별 포매팅해서 출력해보죠. 여기서 그냥 네임과 젠더라고 쓰면 안되고요. 여기서는 cls.name cls.gender라고 쓰셔야 돼요. 줄바꿈해서 쓴 이유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줄바꿈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줄바꿈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다가 이번엔 static method define, 이번엔 that underbar란 함수 print, 이번에는요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이름은 이렇게 하고, 라인이 길어지면요 콤마 뒤라면은 줄바꿈해서 써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맨 뒤에 이렇게 역슬래시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한 줄로 작성할 수 있어요. 스태틱 메서드 안에 클래스의 멤버를 참조하게 하려면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요렇게 정의하고요. person.do 언더바 이렇게 클래스 메서드 호출할 수 있고, person.that 언더바 스태틱 메서드도 호출할 수 있죠. 여기는요 방금 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실행시킨 결과잖아요. 그 뒤에 p1.name은 이순신, p1.do 해봐요. 이거는 뭐냐면은 p1이란 객체의 변수를 다른 값으로 바꿔요. 그리고 do 언더바 호출하더라도 이거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를 참조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거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를 참조하는 거예요. 이 do 언더바는 클래스 메서드인데 굳이 클래스 이름으로 참조하지 않고 객체가 만들어져 있다면 객체 이름으로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메서드는 클래스 멤버에 접근하는 메서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스태틱 메서드도 객체의 값을 바꾸더라도 클래스 값은 바뀌지 않잖아요. 여전히 처음에 홍길동 값이 계속 출력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그 클래스 메서드나 스태틱 메서드는 앞에 객체 이름을 통해서도 실행시킬 수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왜냐하면 객체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점에서 참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요, 자, do 언더바는 아까 클래스 메서드였죠. do 언더바 안에서는요 cls라는 걸 이용해서 네임과 젠더를 참조해요. cls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메서드 호출할 때 그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 클래스 객체가 전달되니까 당연히 cls.name 하면은 그 클래스의 네임이나 클래스의 젠더가 실행이 되는 거죠. p1 객체의 네임이나 젠더를 다른 값으로 바꾸더라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네임과 젠더는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클래스 메서드가 클래스의 멤버를 참조하는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요 네임 값이 처음에 홍길동이었는데 p1.name은 이순신 해서 p1의 네임을 이순신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p1.printInfo 하면은 당연히 name 이순신이 출력이 될 거고, 그런데 person.do 언더바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person.do 언더바의 첫 번째 인수는 cls잖아요. 이 cls는 클래스잖아요. 이 클래스는 이 person 클래스를 의미하니까 p1의 홍길동을 이순신으로 바꿨지만은 person 클래스의 네임은 여전히 홍길동이기 때문에 person.do 언더바 하면은 네임 값이 뭐가 출력이 돼요? 네, 홍길동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 정리해보죠. 클래스의 멤버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변수와 메서드가 있다. 중요한 거 있죠. 인스턴스 메서드.
인스턴스 메서드의 첫 번째 인자는 셀프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클래스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의 첫 번째 인자는 CLS 또는 클래스여야 된다는 거. 다른 단어로 쓸 수 있어요, 저거 대신에. 그 다음에 정적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그냥 영어로 쓰겠습니다. 스태틱 메소드는 첫 번째 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클래스 메소드하고 스태틱 메소드로 구분해야죠. 클래스 메소드는 아노테이션이 뭐가 들어가냐면요, 골뱅이 클래스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는 골뱅이 스태틱 메소드. 용도가 다르죠. 인스턴스 메소드는 당연히 객체의 멤버를 참조하기 위해서, 즉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들마다 값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쓰는 거고, 클래스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은 클래스 멤버, 클래스 멤버를 참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값들은 인스턴스 변수가 다른 값으로 바꿨을 때 안 바뀌어요. 그냥 클래스 고유의 값이니까. 클래스 멤버를 참조하기 위해서 클래스 메서드 쓰고,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인스턴스 멤버나 클래스 멤버 이것과 무관한 거죠. 인스턴스 멤버나 클래스 멤버와 관련이 없는 코드를 작성하는 용도로 써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 클래스의 멤버를 참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일은 흔치 않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클래스는 변수나 메서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가질 수 있고, 인스턴스 메서드 첫 번째 인자는 셀프다. 클래스 메서드나 스태틱 메서드는 그렇게 자주 정의해서 쓰진 않아요. 이 시간에는 인스턴스 메서드 하나만 알아둬도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성자와 소멸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